아가씨, 떡 드시겠어요? 개화, 단팥, 참깨가 들어간 것도 있고 파기름과 무채소 같은 것도 있답니다. 상사자에는 독이 있는데 어떻게 소로 만들겠어요? 제가 쓰는 건 다 최상급의 붉은 팥이에요. 아가씨, 돈 없으면 딴 데 가봐요. 떡 하나에 동전 세 입, 무슨 대업이나 종주가 와도 다 똑같이 내야 해요. 살림새를 보아하니 평범한 가문의 아가씨는 아닌 듯한데 식구들이랑 헤어진 거죠? 저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많으니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안주 약종은 여기서 멀지 않아. 내가 영지를 구해서 작계곡으로 돌아와 약을 지으면 네 체내의 여독을 모두 배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넌 더 이상 약인이 아니라 작계곡 밖의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아가씨가 되는 거야. 몇 년 동안이나 오라버니라고 부르라 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오라버니는 노이를 실망하게 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데려다줘. 더 멀리 가면 네가 돌아가는 길을 못 찾을까봐 걱정돼. 저녁 나비는 아침에 태어나 저녁이면 죽어. 내 몸에서 나는 약초 향기를 따라 작계곡을 벗어나면 반나절밖에 살지 못할 거야. 됐다. 이리하면 녀석들이 작계곡에 남아서 너랑 같이 있어 줄 거야. 작계곡 밖은 말이지. 사람이 정말 많아.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삶을 탐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 네가 완전히 나은 후에 직접 나가서 한번 보면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작계곡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 야기는 체질이 특수해서 그들의 피와 살이 모두 약재로 쓰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잡히면 그럼 넌 뒷산의 독초와 독이 든 과일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날 다시 볼 수도 없겠지. 그때 네가 몰래 날 따라서 작계곡을 나가려다가 결국 작계곡 밖에 안개진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잖아. 내가 널 주워왔을 땐 넌 배가 고파
약초밭에 독이 든 과일을 반이나 해치웠잖아. 벌써 잊은 거야? 그 여인이 말하길,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다시는 나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니, 남자, 혹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회의방 형제들이 함께 찾아드릴까요? 이 약인을 잡아 우리 방주께 약재로 바치면 은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이 피리 소리는 우리가 또 어디서 하곡주 심기를 건드린 거지? 한 번에 이리 많은 쥐가 기어 나오는 걸 보니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방금 내 누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은 게 너였지. 에이, 그게 어쨌다고? 게다가 저 녀석은 약이... 아! 어쩌긴. 하지만 이 손은 앞으로 다시는 쓸 필요가 없을 거야. 아직도 해실거리긴.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젠 내 말도 안 듣는구나. 언제 이렇게 떼쓰는 수법을 배웠어? 이거 놔. 그럼 왜 나랑 떨어지기 싫은데? 작계곡 밖으로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붉은 파치랑 상사자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 나도 좋아하고 이 독이 든 열매들도 좋아하고 품속에 숨겨둔 그 떡도 분명 좋아하겠지. 그럼 말해봐. 나를 좋아하는 거랑 이것들을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틀린 말은 아니네. 가자. 이번에는 널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가는 길에 천천히 생각해봐.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내가 표지도 못 보게 계속 숨기고 있네.
그렇긴 한데 다른 비급들은 모두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지. 이 책도 마찬가지고 사장님이 탁자 다리받침으로 쓰던 거거든. 활인각은 몸을 보양하는데 아주 뛰어나 많이 복용하면 어떤 병에도 효과가 있으며 무해하다. 이런 사람도 책을 쓰고 감히 약선이라고 자처하다니. 작계곡 밖에서 매년 약을 먹다 탈이 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네. 왜 더 안 보고? 네 표정이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해서 그 허접한 잡동사니를 뒤지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거든. 영지는 아마 여기 없을 거야. 아마 다른 곳을 가봐야. 하곡주, 정말 내 약종을 자네의 작계곡 뒷마당인 줄 아는 게냐? 잠시 물건을 가지러 왔을 뿐 종주를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허나 약경은 확실히 손을 보아야 할 듯합니다. 책 몇 장을 넘기기도 전에 벌써 7, 8군데나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더군요.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 나는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아. 오는 길에 회의방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던데 그들도 최근 몇 년간 안주를 장악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쥐구멍까지 같이 없애버리죠 뭐. 어차피 눈에 거슬리기도 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네 심성은 정말이지. 종주, 전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약을 만드는 건 간신히 제 취미라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살리는 건 관심 없습니다. 자네 뒤에 꼭 구해야 할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은가? 그녀의 일은 남과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됐네. 하지만 약을 가지러 왔다고 하니 이번에는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걸세. 최근에 종문에 약을 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와 골치 아프게 했었네. 약종은 함부로 거스를 수도 그들이 원하는 걸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준다면 어떤 걸 원하는가? 영재, 그렇다면 안타깝구만. 며칠 늦었어. 그 하곡주? 나 어릴 때부터 그분의 뼈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천리를 독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겨우 2년 전이라니야? 너무 허무맹랑한 소문이라 난 믿을 수 없어. 네가 못 들었다고 해서 그분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가서 서명이라도 하나 받아 책상 앞에 모셔둘 수 있으려나? 네가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그러든가.
겁먹지 마. 평소에 그렇게 많은 독초와 독열매를 먹어도 괜찮았잖아. 평범한 뱀독은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더구나 이 녀석은 독이 없는 청규사인데다가 성격도 온순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도 문제없어. 만져볼래? 아주 얌전해. 활인각, 부자, 인삼, 천추. 네가 직접 연구한 요리법이야? 저거 한 그릇이면 사람이 살을 10번 왕복할 정도로 기운이 넘치겠는데? 입 다물어. 하곡주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그분보다 더 잘 알아? 괜찮은데? 약재 배합도 적절하고 끓인 시간도 정확하게 조절했네. 마음에 들어. 허나 네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나 혼자만 먹는 건 도리가 아니지. 너희도 같이 먹자. 죽은 내가 다 먹었으니까 절인 과일은 전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걸 먹은 거니까. 하국주, 며칠 전에 내가 자네에게 말했던 약을 구하러 오니가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당장 죽지는 않을 테니.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사실? 한참 기다렸어. 너 오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설마 누가 감히 널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네가 끓인 약죽은 당연히 나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걱정돼서 오늘은 죽을 안 끓인 거야? 네가 공부하던 비급이 정말로 나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솔직히 말하면 꽤 효과가 있어. 요즘 밤마다 유달리 기운이 나거든. 난 또 네가 요 며칠 혼자서 사색하다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날 찾아오지 않는 줄 알았어. 정말 만회하고 싶다면 오늘 나랑 같이 약초 캐러 가자.
너무 빨리 걸으면 네가 따라오지 못할 텐데 그럼 누가 내 약바구니를 들어주겠어? 이 약초 몇 포기는 작계곡에는 없는 것들이야. 마침 가져가서 이건 쓰지 마. 이리 와. 네 귓불에서 피를 얻을게. 됐어. 누이, 방금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생명의 은인이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게 해줘야 해. 알았지? 며칠 뒤에 산 밖에 비가 그치면 우리도 산을 내려가야겠지. 떠나기 전까지 네가 어떤 보답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봐. 아, 그럼 등불을 끈 뒤엔 뭘 해야 하는지는 알아? 그럴 줄 알았어. 올라와. 가르쳐 줄게. 물론이지. 자기 전에 하는 운동은 경맥을 순환시켜서 몸에 좋아. 게다가 네 메밀 베개는 무게도 적당해서 잠깐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아주 좋아. 오라버니가 널 속인 적이 있어? 조개 껍데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애써 억지로 열려 해? 열리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열릴 텐데. 어쩌면 몇백 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네가 깨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지. 다음에 직접 알려줄게. 자, 내 마음은 늘 내게 열려 있었어. 다만 네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렸지.
스스로 조금씩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보는 건 꽤 재미있지 않나요? 잔인하다고요. 국주께선 잊으셨나 본데 이건 당신이 다른 이들을 시험하는 데 썼던 약입니다. 단지 제가 조금 개량했을 뿐이죠. 독이 발작할 때까지 아직 5시즌 정도 남았으니 국주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만 두겠습니다. 누이? 무서워하지 마. 오늘 발작할 때 고통이 더 심했지. 오라버니가 잘못했어. 그를 더 일찍 죽여야 했는데.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널 아프게 할 수 없을 거야. 내 예상보다 반 시즌이나 일찍 깼네. 발전이 있어. 다시 잠들 생각이 아니라면 슬슬 하산할 준비를 해야지. 아직 이 아이를 치료할 약이 남아있다면 난 당신들에게 약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넘기지 않는다 해도 내겐 약을 구할 방법이 있다만. 하국주님의 수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이틀에 한 알씩 최대 보름 복용하면 좋아질 거야. 하국주에 대한 소문은 저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르길 당신은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나에겐 두 일 모두 어렵지 않아. 그저 한순간의 마음가짐 차이일 뿐이지. 네 동생은 병세가 깊어. 이 약으로 목숨은 겨우 건질 수 있겠으나 정신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증상이 가벼우면 기억이 뒤죽박죽 될 테고, 증상이 심하면 지난 날을 완전히 잊고 심지어는 그대를 적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 그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대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동생의 생명에 비하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국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건 병이 나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정말로 그때가 닥쳐오면 그땐 날 원망할 겨를도 없을 테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본래 각자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해지는 거야. 나는 약을 주었으니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 단지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없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가 준 약을 먹지 말아야 했어. 전부 그의 잘못이야 라면서 말이야. 결국 좋든 나쁘든 간에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구실을 원할 뿐이지.
좋아. 영지도 손에 넣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작계곡으로 출발하자. 어? 그저 등불 하나를 구하러 간 사이에 네가 이 시장을 다 사버릴 뻔했네. 전에 이게 없었을 때도 내가 약 연구를 실패한 적이 있었어. 넌 그냥 뭐든 새로운 걸 보면 나한테 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 잠도 분명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 누가 그래? 네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준 건데 당연히 다 받아야지. 허나 화전을 쓸 수 있게 손을 비워야 하니 수고롭더라도 이것들은 네가 조금만 더 안고 있어줘. 잠에 대해서라면 공교롭게도 우리 아마 같은 사장님을 만났나 봐. 왜 혼자 와?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야? 확실히 알아내고 나면 그때 다시 날 좋아한다고 말해줄래? 좋아. 지금 당장 급하게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등불 띄우러 가자. 하지만 네 등불에는 내 이름만 써야 해. 약경을 외워 쓰고 있었어. 아직 9만 자를 더 써야 완성이야. 이 등불을 주운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약사가 된다면 작계곡의 후계자가 생기겠지. 하우주는 너를 제일 좋아해. 어쩐지 저 말을 하게 하더니 듣자마자 바로 써먹으려는 거였구나. 여기서 기다려. 드디어 찾았다. 이번엔 하우주가 와도 악! 이 떡 하나가 엽전 3입짜리인데 너희들 마지막 식사로 쓰기엔 낭비구나. 너 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독을 쓰겠다고? 설마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상관없다는 말이냐? 상관없어. 알면 됐어. 넌... 어?
한데, 넌 또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내가 독만 쓴다고? 높은 곳이 무서우면 눈을 감아. 정말로 네 오라버니가 혼자 수백 명을 상대하길 원해? 이따가 손이 다 아릴 텐데. 일단 너랑 영지를 작계곡으로 데려가는 게 더 급해. 오늘 밤 일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돌려주면 되지. 처음엔 약인이 흔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번엔 네가 갖고 있는 영지 때문이야. 회의방의 방주는 기이한 독에 중독된 지 오래라 천하의 명약을 찾아 헤매고 다니니 당연히 영지 역시 놓칠 리가 없지. 왜냐하면 그에게 독을 먹인 사람이 나거든. 다 옛날 일이야. 나하고 그들의 옛 방주 사이에 앙금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너무 편히 죽게 두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이제는 충분히 산 것 같으니 그냥 영지는 본래 취약한 것을 내가 소홀했어. 괜찮아. 영지가 희귀하다곤 하지만 세상에 한 송이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소식이 들리면 내가 다시 찾으러 가면 돼. 착하지. 천천히 삼켜. 이렇게 쓴 약도 단숨에 다 마시다니 누이는 정말 대단해. 오늘 약초 다 캐고 돌아오면 누이 데리고 산에 놀러 갈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약을 다려온 게 다 헛수고였다고 생각해? 너조차도 구해내지 못한다면 곡주가 될 필요도 없지.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나 심는 게 더 나아. 독열매 생각은 그만하고 넌 적어도 약엽통에 열흘은 더 있어야 해. 열흘 후면 내가 다른 영지를 가져올 거고 너를 완전히 낫게 해줄 거야. 도주의 깊은 골짜기에 영지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냉천이 하나 있대. 약종 말고도 영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다면 아마도 그곳뿐일 거야.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응. 계속 네 곁에 있을게.
다음엔 나쁜 짓 할 때 꼬리 숨기는 거 잊지 마. 몇 개나 몰래 먹었어? 중독되는 게 안 무서워? 오라버니 놀리는데 눈 깜짝 안 하네. 가자, 집으로. 서두르지 마. 이건 깜짝 선물. 먹고 싶어? 그럼 눈 감아봐. 말했으면 지켜야지. 내가 떠나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더라? 착하지? 입 벌려. 내 누이는 정말 점점 더 대단해지네. 응? 그래서 다음에 떠날 땐 널 묶어서 약초 바구니에 넣고 등에 져서 어딜 가든 데리고 갈 거야. 그날 약종에서 네가 내 마음은 뭐로 만들어진 거냐고 물어봤었잖아. 그건 아주 간단해. 마치 내가 약을 다릴 때 쓰는 소처럼 독인지 약인지는 그걸 계속 저어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천생연분이라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럼 이 맛은 평생 맛봐야겠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평범한 집이 있고 자신을 몹시 따르는 누이도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약초를 캐고 돌아왔더니 원래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누이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헝겊 인형도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밟혀 더러워져 있었지만 피는 없었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녀는 분명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녀를 찾아야 해. 괜찮아. 어차피 지금은 매일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전보다 10배, 100배는 더 달라붙으니까.
너무 바짝 달라붙어서 이젠 스스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지경이야. 가만히 있어봐. 도주의 구름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 안에서 천천히 구경해.